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6일입니다. 이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준석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민한 기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준석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자, 박희석 기자. 그 기자가 말하는 기사들은 상당히 품격이 높습니다. 박희석 TV라고요. 거기에 철진한 대선 타령해대는 이준석의 심리 상태, 이런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월간조선 TV에서 했습니다. 월간조선 TV 중에 박희석 TV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자하고 왜 속 깊은 얘기를 했을까? 또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했던 자와 대선 전략을 논의했다. 또 이준석은 대선 후보 부하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당헌상 딱 보면 말이죠, 확실히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집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당대표는 바로 부하가 됩니다. 부하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당 후보를, 모든 당무를 갖다가 대선 후보에게 넘기게 돼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 네. 그러니까 당대표보다 권한이 앞선다는 거죠. 이걸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고약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희석 기자가 딱 보고서 그 행태, 심리 상태를 이렇게 저변을 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아주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 가졌다는 것은 그때도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당대표보다 권한이 앞서는 그 후보를 갖다가 무시를 한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계급장 운운하면 내가 계급이 높다 이거죠. 계급장 운운했던 이준석. 왜 대선 후보 권한을 인정 안 했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조급박한 그 급박성, 그리고 탐욕성이 그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준석, 과거에 미뤄 볼 때 그 길밖에 없다는 그런 형식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당대표를 포함해서 선대위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를 위한 지원 인력이지 절대 당대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김철근이라는 정무실장이라는 자가 상당히 많이 뻔뿌질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철진한 대선 타령을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해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JTBC 뉴스에 4월 5일 날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JTBC가 원래 좀 좌파 성향 아닙니까? 대선 뒷이야기를 공개를 한다 하면서 기자들하고 같이 하태경이도 나오고 뭐 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 등장인물들이 많지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꽤나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지난 대선 때 개봉했던 준석열 브라더스 주연의 연애의 온도 뭐 하면서 이걸 꺼내면서 이제 이준석을 갖다가 퍼레이드를 시킵니다. 이준석이가 내 밑에 서열에 서는 것을 거부한 거 아닐까 생각될 것 같아요. 누가? 대선 후보가 말이죠. 후보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JTBC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부터 우리가 짚어나가죠. 이러고 선동선전하고 다닙니다. 이제 마지막 가니까 마지막 대통령을 겨냥하고 자기가 대선 후보 시절에 굉장히 잘 못한 걸 갖다가 이걸 캄프라치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대선 후보 시절에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없었다면은 대선 후보가 0.76으로 이긴 게 아니고 15%가량 이겼을 것이라는 그런 지금 판단들이, 예상 판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이준석이하고 그의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변명, 이제 그걸 실제를 느끼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얘기, 책임론이 지금 많이 나온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당시 상황이라든가 그 현실 상황에서 당대표가 무난한 사람이었다면, 당헌대로 따르는 그런 당대표였다면 15% 정도를 승리했을 것이다 라는 승산이 나옵니다. 보통 국민들은 압승한다고 했습니다. 압승한다고. 근데 이준석이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까대기를 해서 15%를 이 표를 갖다 경감시켰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설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건 설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양식 있고 또 분석을 잘하는, 대선 분석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에서 15%는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이준석하고 김종인이가 정말 치명적일 때 망쳐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치명적일 때 등에서 브루터스처럼 시저를 갖다가 칼 찌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럽니다. 배반자들의 그 DNA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지 하고 넘기는데, 저는 이상한 생각이 좀 자주 드는 게, 이준석이가 이제 끝났는데 왜 지금 이 JTBC 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대선 뒷 얘기를 공개를 왜 할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 발악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대통령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관계 설정을 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굉장히 야비한 술책인데, 그러나 이 박희석 기자가 이 점을 딱 체포를 했습니다. 이 박희석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철진한 대선 타령 해대는 이준석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저열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진한 대선 타령 해대는 이준석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겁니다. 혼자 불안하니까 불안을 털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안간 힘을 쓰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자가 바로 유튜브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이준석인데, 그 말이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를 떠나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진작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건 이 약속 위반이죠. 방송에 나와서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당대표 되기 2개월 전에 대구 매일신문의 매일TV라는 게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나와서 서에서 얘기한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와서 이게 뭐라고 했느냐면 말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나 봤더니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대표 패싱에 반발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업무를 보이콧하는 사태. 그러니까 첫 번째 가출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정처 없이 전국을 돌았는데요. 정처 없이 전국을 돌았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주도에서 JTBC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이때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면서 21년 12월 2일 JTBC 뉴스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후보의 말이 가졌던 울림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대표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등등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대표 부하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후보 말이 가졌던 울림,
그것이 지금의 후보를 만들었는데 자기도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거 엉터리 같은 사람 자체가 근본이 다른데 검찰총장하고 컴퓨터공학 전공환자하고 같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관계는 설정된 그런 헌법상의 관계고 당대표는 당헌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고 당헌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나오면 선출되면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가 갖는다고 당헌에 꽉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명문이 당대표가 부하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하가 딱 되도록 당헌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당대표 권한을 모두 갖는 당대표는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준석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도 그런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 당대표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면서 이준석이 대통령하고 자기 몸값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이 친구의 아주 못된 버릇이 어디 가면은 그 당대표를 허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같이 싸우는 상대가 되는 만큼 자기 몸을 올리는 묘한 못된 짓을 어릴 때부터 배운 자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 이 MBC에 나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께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당신께서는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의 부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순점을 짚어내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러면서 말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준석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발언 이후에 윤 대통령 반응은 상당히 냉담해질 수밖에 없죠. 언짢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준석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언론이 나옵니다. 2021년 12월 3일 날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만날 일정은 잡으셨는지 글쎄 움직여 봐야지. 일단 지금 울산으로 가시는 건 맞으신 거죠.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면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질문하니까 당시 대선 후보가 그럼 의제 조율 안 하면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게요. 이래서 두 사람이 울산 회동으로 간신히 관계를 봉합했는데요. 허울뿐인 봉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허울이죠. 저녁 메뉴였던 언양 불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뿐 서로 진짜 속내는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이준석 자체가 허울이고 진정성이 없는 아이죠. 왜?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도망을 갔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질이 나쁘다는 사람은 사람이 어려웠을 때 돌멩이를 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인간적으로 야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어려울 때 뒤에서 뒤통수를 치거나 옆구리를 치거나 하는 그런 편승하는 자들, 제일 질이 나쁜 사람들이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정이 같은 당이다. 그런데 내가 사정이 아주 참 힘들 때 대선 후보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냥 찔러댑니다. 이준석.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인간성을 개떡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대선 후보일 때 당대표란 자가 3번, 2번 이렇게 가출을 해가지고 뻗대고 그것도 김종인이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말이죠. 저희 둘이는 또 하면 또 김종인이가 또 화제가 뜨고 있습니다. 울산도 그렇게 나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김종인이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방송에 하는 게 지금 대통령 지난 대선을 지금 돌아본다 하면서 대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를 시킵니다. 예.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저한테는 항상 대표님, 그런데 장예찬한테는 계속 예찬아 예찬아 하는 게 많이,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마음을 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예찬은 사람이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성.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석아, 장예찬 부럽지? 하고 이런 제가 방송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신문에 났어요.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할 겁니까? 왜 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준석이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울산 회동 때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윤석열. 김 대표는 역시 윤석열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자신이 둘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주재했다고 하는 자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갈등을 완전히 혼자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박희석 그 월간조선 기자가 하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심리 상태, 이준석이가 지금 철진한 대선 타령을 해대는 심리 상태는 거의 머릿속에는 공황 상태이자 최후의 발악 상태. 막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과거를 거짓말로 봉합을 해가지고 남기려는 그런 이상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장사 심리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이준석은 사실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런 자가 정치 문화를 얼마나 더럽게 해놨습니까? 당대표였던 자가 어떻게, 징계 중인 자가 어떻게 당을 향해서 가처분 신청을 5번이나 합니까?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딱 한마디, 박희석 기자의 그 뜻도 이 철진한 대선 타령에 대는 이준석의 심리 상태는 이제 어차피 떠날 때가 돼서 밀려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 떠나가려고 해보는 최후 발악의 그런 선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그래서 부모의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자식이 부모를 욕먹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준석을 보면서 새삼 생각이 납니다. 이준석 DNA는 뭐지? 예, 바로 그런 것. 철진한 대선 타령을 해대는 이준석의 심리 상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면서 떠나가는 이 사건, 이준석 사건. 예,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